국회의원이 한 질문이기에 더 놀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씁쓸하게도. 그래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에 공감하고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나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수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자녀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명시하며 게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아내는 자녀들의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지난 6일에는 결국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10세에서 3주간 오늘 홍대 그 앵그리블로 집회를 하려고 하다. 그러나 실제 연수 기간은 5일이었고 그중 실제로 집회가 시작한 단계로 지금 하다 보면은 조국 교수의 아내 촬영할 시간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서울대로 왔습니다. 또 조국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이 임명이 됐고 임명된 조국에 분노한 학생들이 지금 조국 교수의 자녀와의 인권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단국대 장영필 교수의 아들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기록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주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정말 엄정한 자세를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교수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교수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는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교수의 가족들과 돈 없고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국민의 입장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아내가 기소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은 보고받지 않겠다 라는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질문들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동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지금의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조국 교수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 회장님의 첫 번째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발언과 발언 사이에 구호를 외치고 갈 건데요. 아까 했었던 대표 구호 한 번만 더 외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만 드리면요, 뒤에 서 계신 분들께서 혹시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돗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다리 아프게 서 계시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총학생회장인 제가 발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1대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제1, 2차 집회에 이어 오늘 3차 집회까지 참여해주신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를 위해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벌써 세 번째에 이르렀음에도 자, 오늘도 정부는 시청해주시는 청년대학생들의 여러분들 목소리를 모두 무시한 채 감사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고작 내각의 국무위원 하나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상식과 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외침이 이 사회에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부와 권력의 비정상적 대물림이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들이 촛불을 드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불거졌던 조국 후보자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키스트 인턴 증명서 또한 조국 후보자 부인의 부탁으로 발급되었다는 보도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 또한 허위일 수도 있다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일각과 정부의 주장은 대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대한병리학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취소된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선 책임져자의 책임이라는 답변뿐이 표창상의 위조 의혹과 각종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논란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뿐이 오갔던 청문회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에 대한 해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지난 몇 주간 조국 후보자 사태를 조우하면서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학생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게시물 댓글에는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서울대생들의 선택적 정의라며 촛불 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온갖 비속어와 조롱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 가족 혹은 본인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단국된 논문이 교신 저자의 소명서를 통해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이 드러나 직권 취소된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의혹으로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자녀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이 확보된 자녀의 서울대 인턴이 활동 예정 증명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증명되어 입시에 활용되었음이 밝혀진 본인의 가족펀드 투자사와 운영사 대표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또한 법무부 장관직을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우리들이 촛불을 들었던 세 번의 집회가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회책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정당의 무능함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 또한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보수적이기 때문도 우리가 진보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해서도 우리가 한국당을 지지해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5급 특채에 유일하게 합격했음이 드러나고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의 딸이 교수들의 비호와 비리 속에서 입시에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와 반민주라는 선악의 구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머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보고 듣고 느껴온 세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시적인 정치적 민주화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공정한 권력 또한 끌어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입시제도와 대학의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청년이 논문이라는 것을 평생 접할 기회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거쳐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적 혜택 속에서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학생 전부가 기득권, 적폐 집단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우리들 또한 하루하루 힘겹게 공부하고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을 지적하며 입시의 무리한 활용을 비판할 수 있는 부모가 조국 교수였기에 가능했던 여러 편법과 반칙들, 그리고 어쩌면 불법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진보 지식인으로서 이야기했던 사회 정의와 공정, 원칙들을 스스로 위반한 채 자신의 부하 권력을 되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학자의 자가당착을 이야기하며 사퇴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정녕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모른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불법은 없었다라는 조국 교수님의 말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촌철살인의 언어로 세상의 온갖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오던 자랑스러운 조국 교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일관성은 평등과 공정, 정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조국 교수님께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던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제발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조국 교수님의 자진 사퇴와 정부의 임명 처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짓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퇴하는 것이 청년들의 하나된 요구이자 마지막 경고임을 오롯이 직시하십시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발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투어 한번 외쳐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표 구호가 아니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반복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사정 신청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통행로에 있는 언론분들께서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취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전 신청자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료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김근태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료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근태라고 합니다. 이 집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최대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집회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조국 법무장관이 교수가 아닌 정치인으로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발언이 결코 특정 진영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한 개인일 뿐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손에 든 촛불에 의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새롭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 또한 진영은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콘크리트 지지층 30%, 현재 조국 장관 지지층 40% 이상, 이 둘은 서로 정치적 대척점에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너네 편이 저지른 잘못을 비판하면서 우리 편이 저지른 똑같은 잘못은 합리화하려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 전국에 울려 퍼지던 부정, 부패, 비리 척결에 대한 외침은 왜 2019년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했었고 현재의 위선에는 이토록 관대하단 말입니까? 부정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언제부터 편가르기가 되었습니까? 저는 2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이 권력의 뒤에 숨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했던 점에 대해 저는 분노하였고 촛불을 들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든 이 촛불은 2년 전에 저를 부정하는 촛불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들었던 그 촛불도 지금 제가 든 촛불과 본질적인 다름이 없습니다.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손에 든 촛불은 특정 세력만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저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타락시키는 불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촛불이 특정 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이 겹치지 않는다 가정하면 대략 70%의 국민들이 이 숭고한 촛불을 고작 편가르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좀비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질문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들 하는데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조차 질문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는 1차원적인 사고에 멈춰 있습니다. 조국이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래. 조국 힘내세요. 조국 후보자에게 던져진 의혹들은 다 가짜뉴스래. 그럼 그렇지. 조국 힘내세요. 와. 이렇듯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본인의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어있지 않고 내 편으로 받아들인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 아 그런갑다 하는 겁니다. 앵무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국이 본인 인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기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건지,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애초에 국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꼭 조국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공적 메시지들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듣기 좋아 보이는 메시지들이 과연 옳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메시지가 과연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의 정신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쓰여지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은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것만이 자유인가요? 육체적 자유만 충족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자유 역시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민해야지만 내 생각의 주인이 비로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노예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육체적 자유 역시 어떤 형태가 됐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본인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나임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바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가족, 친구, 애인, 선후배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부디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 땅의 국민들이 모두 이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의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그리고 오직 그 질문만이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 씨의 용기 있고 절제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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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에 앞서서요. 현재 저희 집회 주최 측이 추산한 결과 이 자리에 450여 명의 학생 구성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도 오고 있지 않고요. 뜨거운 열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양옆에 청테이프 라인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화장실 이용하실 분들은 학생회관 1층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구호나 행위를 하시는 분은 주최 측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가 끝난 이후에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전 신청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장이신 화학생물공학부 16학번 임지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인 화학생물공학부 16학번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제가 막 대학에 들어왔던 2016년이 기억이 납니다. 정경유착과 비리로 얼룩졌던 박근혜 게이트에 저희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고 저희의 촛불은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 행정관에서부터 저기 멀리 시민역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저희의 모습이 저희 대학생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외쳤던 것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보고 싶지 않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때고 다음 정부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질 때 저는 앞으로 뭔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세상이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앞으로는 특권층들이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랬던 저의 사소한 믿음은 오늘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반대와 이호,
검찰 수사까지 뿌리치고 결국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동안 열심히 외쳐온 핵심 메시지인 공정과 정의는 과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하길래 아주 조금 기대를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언론을 통한 해명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기존과 다름없는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단순 변명이 아닌 객관적인 해명 자료를 준비해오리라 기대했는데 대신 조국 후보자가 자료를 제시한 것은 딸의 페이스북 캡처글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일평생 법 공부를 해온 법률가가 딸의 페이스북 캡처글을 자료로 당당히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제시하지를 말 것이지 결국 뭐 하나 해명된 이유는 없이 그저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만한 꼴입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분이 대체 뭐길래,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손 뒤집듯 바꿔도 본인의 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제1저자 타이틀을 거머쥐어도 가족이 온갖 불법, 편법적 펀드 투자 이용에 휩싸여도 청문회 자리에서 페이스북 캡처를 자료로 제시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도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를 당해도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허탈해하고 분노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공정한 과정의 정의로운 결과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별로 기대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장관님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SNS 어록을 통해 이미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결국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다. 더 이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꼭꼭 숨기고 편법을 저질렀으면 교묘하게 회피해라. 비도덕적이다 욕먹으면 적당히 사과하고 넘겨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불안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결국 국민에게 보여진다는 게 저는 매우 두렵고 한탄스럽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외칠 자격도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그것도 너무 큰 생선을 맡겨버린 꼴입니다. 과반수의 국민의 반대에도 결국 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무력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고 막을 수 있는 것까지 막아보고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외쳐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저희 목소리가 닿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으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민들에게 사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라인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언론 공과대학 학생회장이신 임지연 씨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구원모 외치기 전에요. 저희 지금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약 500여 명의 학생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촛불 500개가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표 구호입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다음
다음으로는 마지막 사정 신청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집회 이후에 공지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현장 자유 발언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정 신청 발언 이후로는 옆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스태프들의 안전 관리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정 신청 발언은 정치외교학부 18학번 김도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막내 발언자인 정치외교학부 18학번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발언을 할지 말지 수차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소식을 듣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은 최후의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보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은 강남에 살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진보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나는 것은 당신이 흔히 말하는 강남 적폐라서가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진보적 정치의 신념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지금껏 논해오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과거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했던 당신과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입으로만 좋은 말을 이사를 가야 될 것 내뱉으며 같습니다. 여기가 좀 앞뒤가 다른 정치인들은 물러나길 별로 안 바랐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처럼 대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로만 내비칠 것이 아니라 기자의 노트북인데 노 재팬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잠깐만요. 말로만 끝나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들었던 촛불 사이에 당신이 있었기에 촛불로 만든 정권 속에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로만 정치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보다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은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면서요. 하지만 결국 당신의 자녀들은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써내고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는 용들이 돼버렸다 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당신의 자녀는 수의 사유가 성적인지도 경제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나 봅니다. 이제는 당신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병리학회에서도 당신 자녀의 논문을 부정이라고 명시했고 98%의 의사들이 이는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몰랐다고 담당 교수와 딸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몰랐고 반환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장학재단에서는 반환 무지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은 어찌리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도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당신을 시련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변명은 민정수석과 국무위원은 다르다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혹시 잊고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청년들은 당신을 믿었던 것이 자신만을 위하여 위선적이고 후한무치한 정치인들과는 당신이 달랐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남들도 아닌 당신이 내세운 원칙들에 장관일에 대입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당연하다 외치던 그때의 조국 교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선적인 정치인들을 촌철살인하던 그 유쾌하던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몰랐나 봅니다. 우리 장관님은 당신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를 모른 척한 위선적인 공직자일 뿐입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위와 부의 대물림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공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당신은 공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삶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면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것을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본질입니다. 제가 수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영속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법이라는 체계에 견고하게 쌓아왔습니다. 당신이 법에 넣으려는 정의와 공정은 진정으로 공공을 위한 가치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장관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표리부동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고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을 그 자리로 올려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본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뜻을 나라에 반영하길 자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이 드러나면 언론에 퍼지지 않게 조용히 수습하느라 급급하고 이를 시인하는데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당신들은 정녕 떳떳하십니까? 국민들이 무기력해지고 정치에서 희망을 잃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니시길 요구합니다. 여러분, 조국이라는 태풍이 지나가고 이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지위와 부가 세습되는 이 부조리한 특권사회에게 내비쳤던 여러분의 분노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국 장관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빈자는 계속 빈자로서, 부자는 계속 부자로서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태풍이 지나간 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장관님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거짓이 밝혀진다면 일정한 책임을 지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짓의 범인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장학금이나 논문이나 그런 의혹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몇십 년간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고심하고 내렸던 그 결정들과 지금의 말들이 대립하는 것 또한 당신의 거짓이라 설명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진정한 정의를 찾으셨다면 당신의 찰나같은 부도덕함을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사안에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면 이를 간직하시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 행동으로서 책임지시고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사전 신청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표 구호입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빅토리아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렌즈 좀 한번 굉장히 닦겠습니다. 짧은 너무 시간 뿌연 안에 것 준비한 3차 같습니다. 촛불 집회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임명 강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이번 집회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수정하고 발언문을 수정하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했어야 했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개강 초에도 이렇게 모여주신 서울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국가의 결정에도 우리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울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진. 아니, 네, 행진. 다시 한번 행진 끝으로 이 걸로 자리에 와준 우리 서로에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희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구 정말 행진까지 마지막 구 외치고 한답니다.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모습까지 저희가 양쪽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련되어 있는 방송하고 현수막으로 공유하도록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 안전에 유의해 주셔서 앞쪽으로 붙어서 행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앞쪽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맞닿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의 안전관리에 따라주시고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우 형님. 김상진 총장. 여러분 행정부에서 스태프분 중에 지금부터 행진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앞쪽과 계속해서 붙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이야. 여러분 좀만 나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뽑겠습니다. 좀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문 쪽으로 가네? 정문 쪽으로? 차 또 이후에 대놨는데? 야, 이게 또 앞에 뭐 그냥 기자들이 사다리를 들고 틀어막고 있어서 또 학생들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법무장관 필요 없다.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좀 어둡게 나온다. 앞쪽에서 세이버인데. 뒤에 열심히 가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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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회하시면서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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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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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조금만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좀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카메라 그 학생들 진행 방향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 앞에. 대표구 외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인내 좀 받아요.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방해할 거예요. 태호 형 방해할 거예요. 방해는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왜 와서 치고 그래요? 잠깐만. 조금 이제 늦어진다. 조금만 나와주세요. 조금 천천히 오시지. 계속해서 구호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조금만 버리고.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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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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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잠깐 정지. 아직까지 괜찮아. 현재 멈춰 있는. 조금씩. 네, 지금 비가 떨어지는 관계로 천천히 이동. 앰프 장비에 문제가 생길까봐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재왕아 나 잡아줘야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도로 올라가서 갈게요. 자 오른쪽 인도. 취재진 들 오른쪽 인도요. 저희 사진 잘 나오게 좀 천천히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좀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학생들 행진 방해하지 마시고 좀 간격 네, 주시고. 여러분 저희 길좀 예, 알았어요. 예. 앞에 좀. 그 나무 조심하시고 나무 학생들 좁아서. 그 좁아가지고 기사 창고 앞으로 나와. 저 앞에 조금만. 인도가 좁아서 전면 카메라로 두 군데 그냥 동시대. 갈게요.
야, 좁으니까 취재진을 조금만 먼저 가주세요. 정문까지 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심하니까 같이 보고 외치면서 갑시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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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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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사퇴하라. 천천히 가, 시작장 쪽. 밀려주던 사람 머리 뒤통수 찍지 말고 여기는 잘 보고 버스 빙선이라고. 너 조심. 좀만 천천히 갈게요. 예. 창문이 좀 앞에 가. 걸려야 돼. 앞에 좀 비켜주시고. 야, 이 앞에 이거 컵 있어요. 현재 주문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저희가 원래 조국 교수님 원래 재직하시는 법대 앞으로 행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좁습니까? 네네. 아니 좀 많이 좁습니다. 야, 나무 학생들 나무 조심해. 좀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그러면은 너무 고생해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끄는 거 어때요? 근데 이게 끄는 속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퀴가 좀 힘들어.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아, 팔 아파. 우리 그 내려간 거 천천히 걸을까요? 네. 취재진은 조금씩 가도 되고. 이게 한 300m 남았습니다. 300m 앞입니다. 취재진은 그냥 걸어가세요. 가서. 아, 형님 얼굴만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형님, 여기 위에서 찍고 뒤따라 갈까요?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세호 씨 안 올라와? 자, 서울대 정문까지 가서 행진을 마치고 집회도 해산을 한답니다. 아직 한 200여 미터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손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그 피켓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네, 내려가지. 끝났어. 저 뭐 얼마 안 남았어.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더 많이 오게 생겼는데. 와, 나 해박 나도 들을걸. 왜? 나 해박 D 마이너스인 거 알고. 여러분, 나 해박 D 마이너스예요. 요 이해찬님의 집이 있어요. 아, 3번인가 봐. 아니, 근데 이봐.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들으면 생각을 끊는 거다. 그냥 과감히.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거 올린다고 저기 선접대 갔어요. 95년도라고. 95년도.
네, 이제 서울대 정문까지 왔고요. 이곳에서 이제 해산을 할지 아니면 또 다시 올라갈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됐어? 안녕하세요. 앞쪽으로 밀착시켜주시면 주소까지 나오지 마시고요. 네, 집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가 임명 강행된 것이 자격이 없는 일인 것을 우리의 분노와 불편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500여 명의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씩만 외치고 우리 집회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조국이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마음을 모두 담아서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3차 조국 스탑 서울대 촛불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스태프가 마련한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모두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모두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지구대학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선수와 직접 나서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국 임명에 관여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관심을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올 모양인데 맨날 이름만 팔고 싸우는 모습을 그래서 내가 맨날 화가 나는 거야. 예, 한 말씀만. 아, 잠깐만요. 좀 화면이 너무 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부모님을 이끌고 서울대학교 집회를 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지금 와봤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을 감옥에 가두려고 대학생들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어느 학생이 연사를 하는데 그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연약한 여성 대통령을 하나 내버리려고 많은 대학생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서울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남자 조국 하나를 못 내버려서 지금 쟤들은 서울대학교에 숨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울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가? 왜 광화문 사거리 학생들이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으로
강화문으로 모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진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숨어서 여기서 지진을 나게끔 하고 여기서 집회를 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강화문으로 모이세요. 강화문으로 모이자. 강화문으로 모이자. 학생들이 왜 서울대학교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연약한 여성 하나 감옥에 가두는데 여러분들이 불알 두 쪽을 차고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저 조국이 하나를 못 가두고 여러분들이 무능하게 숨어서 집회를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강화문에 나와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집회를 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강화문으로 모이세요. 숨어서 집회할 일은 아닙니다. 당당히 들고 강화문으로 나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갈매기 여사님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문재인 길거리 여론조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 또 참여하셔서 같이 길거리 여론조사를 하시고 또 서울대까지 오늘 같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공정 총학생회 부회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이슈인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좀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의혹이 해소됐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동양대 총장님의 발언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모가 센터장으로 있던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표창장을 받고 그것이 위조 논란이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표창장 원본은 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입시 전문가들은 고등학생의 제일 저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고 단순하게 저는 고등학생 제일 저자 이 두 가지 단어로만 형용할 수 있는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한병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SCI 논문에 30개 이상의 영어 논문의 레퍼런스를 사용한 논문이었고 해당 내용들이 결국에는 해당 책임 저자가 인정한 것처럼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기여도만으로 제일 저자를 줬다는 게 이미 시인이 됐고 그 이외에도 어쨌든 실험 설계에서부터 연구 과정 그리고 실험 프리뷰까지 아무것도 조민 씨가 진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제일 저자로서의 기여도가 없다는 것이 대한병리학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 논문의 저자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더 많은 구체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함께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네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시고 또 동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제 선배님이시기도 한 조국 장관님께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 진영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이 이야기해왔던 원칙과 공정,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생.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화문에 촛불 집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숨어서 집회를 하지 말고 질문입니다. 강화문으로 와서 국민과 함께 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큰 대중행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집회를 총학생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논의한 만큼 충분히 수기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위급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학교나 연세대학이나 명지대학이나 전부 다 안에서 집회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나와서 시민 앞에 학생으로서 당당하게 강화문을 한번 집회를 나와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일본 TBS인데요. 네네. 오늘 어떻게 이 촛불 집회 주최를 하시나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불거졌던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청문회나 기자간담회 아영래 사장님 감사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가지 소모임 그리고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런 여론들을 좀 받들어서 총학생회 공식 의결기구로서 이번 집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오늘 오전에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지금까지 저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해오던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참담함과 아쉬움을 금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오늘 있었던 대통령님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있었던 메시지 관련해서도 청년 대학생들을 향한 어떤 송구나 다른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것 또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 조국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제가 트위터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네. 모순되는 점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와 공정, 정의를 외쳤던 엘리트 지식인이 본인이 이야기하던 원칙과 상식을 좀 위배한 채로 장학금의 경우에는 경제 상태 중심으로 성적이 아니라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본인의 딸은 8학기에 걸쳐서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하시게 하시고 그 외에도 정유라나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 크게 목소리를 내셨던 분께서 이런 부정의와 부조리를 저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책임지고 사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개혁의 내용은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선거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의 방향은 어쨌든 정권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국 후보자님의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당위성과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본인을 좀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을 결과적으로 오늘 임명된 조국 장관이 완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검찰개혁의 의지나 당의 동력성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이 계속해서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이뤄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총학생회 집회가고 성함만 다시 한번. 네. 저는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선해양공학과 16학번 김다민이라고 합니다. 네, 김가민 부총학생회장. 야, 지금 오늘 조국 임명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대단히 예, 아영 여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얼른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소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고요. 예, 아영 여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만식님, 예, 감사합니다. 한도훈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1저도 논문 지금 철회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거나 드러난 사실을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 고등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 그 조국 후보자 자녀분이 고등학생 때 2주간 입선을 해서 그 정도 권위 있는 학술을 위해 제1저자로 부분을 제재를 했다라는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 사실은 물론 직접적인 외압이 뭐 있었는지 이런 거는 사실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대부분의 서울대 학생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하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크게 논란이 됐었던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 조국 후보자 본인께서 과거에 다른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자녀분께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합쳐서 8학기 내내 장학금을 그 자녀분이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분노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집회는 총학생회가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좀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총학생회 의결 절차를 내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는 약간 제1저자의 등록돼 제1저자라고 등록돼 있으시잖아요. 두 개. 근데 이제 그 논문이 짜집기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 비난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잘 해명을 하신다면 사실 뭐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뭐 대부분 저는
제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 SNS에 이미 해명글을 올렸지만 두 연구 결과가 사실 물론 비슷한 실험이고 비슷한 류의 실험을 한 건 맞지만 전혀 다른 실험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실험이고요. 그리고 그 학술지 자체도 사실은 그 이제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게재했던 논문 같은 경우는 SCI 국제적으로 번일이 인정받은 학술지고 제가 게재했던 논문은 중고등학생들이 애초에 좀 RNA라든지 그런 소논문 형식의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제출을 하기 위한 용도로 애초에 만들어진 학회였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도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논문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셨나요? 일단 그 논문은 제가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왜냐면은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졸업 논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제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들어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시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제 논문을 썼다, 그 제일 저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하셨죠. 제가 확실히 기억나진 않는데 확인해봐야겠는데 제 기억에는 제일 저자로 등록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했다. 이런 연구 활동에 참여했었다.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집회 관련해서 카메라 위에 허연 게 마이크 맞습니다. 네, 성희름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 비판이 이제 20대 청년의 죽음, 뭐 이런 비정규직의 죽음 이런 데는 집회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유독 왜 조국 장관과 그리고 조국 후보의 딸에 대해서만 집회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서울대 총학생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올해 상반기부터 교내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었고 실제 그 교수는 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청소노동자분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좀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과 함께 좀 대국민 서명운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집회를 하는 와중에도 그 옆에서 같이 서명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필요한 일들은 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가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총학생회가 목소리 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판단된다면 뭐든지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서울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제 기득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그거에 대해서 집회하는 건 좀 냉소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만약에 조국 교수 후보,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 가족분들과 비슷한 어떤 부정한 방식으로 특혜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은 이게 누가 됐든 그에 맞는 법률이든 규칙이든 맞는 그에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어차피 너네도 다 특권이다. 너네도 집회다. 사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은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동양대 표창장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키스트 인턴이라든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받은 서류들이라든지 비슷한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연히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발생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이제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표창장 관련해서 이제 거기 동양대 총장께서 의견을 번복하고 계신데 왜 번복하시고 이런 걸 아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의 제일 저자와 그 조국 장관 딸의 제일 저자의 차이점 아까 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일단은 크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분노한 지점은 조국 교수님이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때 해당 전공이 아닌 학생이 2주간의 인턴 기간만으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제일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다 학생들이 많이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애초에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했던 연구고 애초에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상 졸업 논문을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오랜 기간 연구를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투고를 받는 학회지에 게재를 한 거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명함 네네. 인터뷰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태호 형, 태호 형 얼굴 좀 보여줘 좀. 제가 만약 물어봤습니다. 아까 교육생한테. 예. 박근혜 대통령. 제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정하게 학생이 파봐라. 학생이 그 제가 어떤 제목 있고 최순실이는 성마해서 그래도 등수에 걸리기나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하세요. 대통령 제가 정말로 많다냐 물어봤습니다. 저 학생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글쎄요, 쟤는 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팔아. 그리고 최순실이 딸 성마에 대해서도 다시 팔아 하고, 나는 안 파란 소리 나는다. 파되 조국이 건 단단히 팔아. 조국이가 대통령이냐? 대통령은 죄가 없어도 저리 갖다 가다 놓고, 조국이 건 죄가 있어도 지금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누구는 죄 있다고 갖다 가다 놓고 저렇게 여성, 힘없는 여성 하나를 가다 놓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조국의 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집회는 강화문으로 안 가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촛불 집회가 강화문 나와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법칙을 밟고야 됩니다. 늙었다고 저 청와대가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나라입니다. 늙은이 다 갑니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준다고 가서 촛불 받아 촛불 지고 대통령을 받았지만은 조국이는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입니다. 그랬는데 그 조국은 제가 저렇게 있어도 청와대로 보냅니다. 대한민국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뭐를 한 가지 해도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은 함부로 하고 조국이는 우대를 해서 저렇게 법을 무시하고 갔다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건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집회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로 와서 여러분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서 다음 못 보고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잘 하셨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갈매기 여사님이셨습니다. 현충원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지킴이 갈매기 여사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 집회를 본 결과 아직까지도 이 학생들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그 올리려는 자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국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국 사퇴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같이 동반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아직 덜 깨어났다. 학생들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조국은 사퇴시켜야 된다. 문재인의 동반추락은 막아야 된다. 이런 집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희름 여사님,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K영부님, 예, 반갑습니다. 애플님님, 예, 감사합니다. 김용준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아침 11시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순자님, 예, 감사합니다. 정유라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기업에서 운동선수들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 말입니다. 뇌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운동선수들 전부 다 감옥 보내고 전부 다 중학교 학력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여사님, 또 아영 여사님, 성순자님, K영부님,
김영주님 감사합니다. 이정은 형님, 김주경님, 한조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학생들의 소리를 모두 담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자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1시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지지율 길거리 조사입니다. 오늘 그 70 이제 우리가 마감한다고 딱 한순간까지 71대 28로다가 문재인이 상당히 그 지지한다는 층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국 임명 후에 두 번째 지지율 조사 내일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승기님 감사합니다. 백불림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영여사님, 성이름여사님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